다음으로 신라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라는 원래 진안 안에 있었던 조그마한 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신라가 진안 안에 있던 다른 왕국이나 부족들을 점차 정복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땅과 백성들을 거느리던 조그마한 왕국이나 부족의 지배자들도 점차 신라 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라 왕 밑으로 들어갔고 왕의 조정에서 일하는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족이라고 다 똑같은 귀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원래 좀 세력이 컸었던 지배자들은 좋은 대우를 받아서 높은 귀족이 되었었지만 그렇지 않은 지배자들은 낮은 귀족으로 만족해야 했었고요. 여기서 신라의 왕들은 자기들과 높고 낮은 귀족들을 구분짓기 위해 골품제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골품제라는 말은 골과 두품이라는 말을 합친 말입니다. 먼저 골이라고 하는 말은 왕족 등 특별한 귀족들인 진골, 성골들을 말하고 두품은 일반 관리들을 이야기하며 이 두품은 가장 높은 6등급에서 가장 낮은 1등급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골품에 따라서 관리가 되는 자격도 좀 달라졌었는데 진골 귀족은 가장 높은 관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해요. 또 두품 귀족은 승진의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방의 넓이라든지 기와 그리고 집의 장식, 계단, 담장, 병풍, 침실, 대문, 심지어 마구간에서 기르는 말 머릿수에까지 이 골품에 따라서 결정됐다고 합니다. 높은 골품을 가진 귀족들은 당연히 큰 집과 멋진 장신구들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좀 더 낮은 귀족으로 내려갈수록 더 작은 그리고 더 볼품없는 장식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정치도 심지어 사회나 일상생활도 진골 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겠었죠. 신라의 정치 그리고 사회가 진골 귀족 중심이었던 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화백회의입니다. 화백회의는 진골 귀족 출신들로 이루어졌으며 그 의장 역할을 맡은 사람은 상대등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대등 역시 물론 그렇죠. 진골 귀족입니다. 이 화백회의에서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결정을 하는 지금의 국회 같은 기구였다고 하는데 결정할 때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